제가 최근에 계속 미국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중에서 어떤 감독님께서 대리님 미국 썰 너무 재미있어요. 혹시 미국에서 겪었던 한국 사람들의 특징 말고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사람들의 특징 같은 것도 이야기해 줄 수 있나요? 라고 남겨주셔서 오늘은 제가 미국 그 중에서도 LA에서 겪었던 각 국가별 사람들 한국, 중국, 일본, 몽골 등등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LA가 참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한 도시에 각 국가별로 사람들이 살고 있다 보니까 그 나라를 직접 가보지도 않고도 그 나라 사람들의 삶의 태도나 그 문화 같은 것들을 접할 기회가 많이 있었다는 건데요. 오늘의 이야기 또한 지극히 제 개인적인 경험이고 개인적인 느낌이고 역사나 정치적인 감정의 문제는 아예 배제를 하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한국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간단히 말하자면요. 크게 세 종류가 있어요.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한국말을 거의 못하는 한인 2세, 3세들, 또 그리고 초중고 때 미국으로 건너간 1.5세 친구들, 그리고 흔히 이 FUB이라고 불리는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된 유학생, 이민자분들이 있는데 이 FUB이란 말이 참 재밌는데 Fresh off the boat의 줄임말인데 그러니까 이제 막 배에서 내린다는 의미인데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돼서 영어 잘 못하는 촌스러운 한국인들을 지칭하는 어떻게 보면 좀 비하까지는 아니고 약간 놀리는 그런 의미의 단어인데 그런 걸 보면서 참 웃겼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미국에서는 마이너 비주류이면서 왜 자기들보다 조금 더 비주류인 사람들을 놀리는 거지? 그러니까 같은 에이시안이자 같은 한국인끼리 놀린다는 게 참 보기 안 좋았는데 일단 한인 2세들을 보면요 딱 티가 나요. 좀 미국물을 먹어서 그런지 남자애들은 확실히 대체적으로 몸통이 좀 두껍고 강한 느낌이 있고 헤어스타일은 저 같은 삭발 아니면은 옆에 뒤에 머리를 바싹 친 파인애플 머리라고 하죠. 그런 머리를 하고 옷도 헐렁한 바지나 사이즈가 좀 더 큰 와이셔츠를 입고 다녔고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반면에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되는 부류들은 당시 유행하던 게 동방신기 스타일인데 그러니까 살짝 스키니한 옷에 머리는 이렇게 도먹머리 스타일이 많아서 겉으로 보면은 같은 민족이 맞나 싶을 정도로 되게 이질감이 있게 달라요. 신기한 게 얼굴형도 정말 다른데 미국에서 활동하는 데니얼 데킴이라는 배우가 있는데 그 배우의 얼굴이 딱 전형적인 한인 2세 얼굴들이에요. 그 당시에 LA에 제 사촌 누나가 있었는데 미국에서 태어난 한인 2세였어요. 키 175에 완전 모델형의 누나였는데 그 누나 덕분에 2세 친구들하고 많이 놀 기회가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영어가 빨리 는 것도 있었어요. 이 한인 2세 친구들 대화하는 거며 노는 걸 보면요 겉만 동양인이지 그냥 완전 미국 애들이야. 그리고 이 친구들은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되는 유학생 부류들을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안 좋아한다기보다는 좀 약간 깔보는 느낌. 그래서 한인 2세 친구들과 유학생 부류들은 웬만하면 잘 섞이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 재밌는 건 이런 완벽한 미국인의 정서를 가지고 있는 2세 친구들도 가끔 가다가 한국인 특유의 꼰대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GOD의 박준영을 보면 딱 그렇잖아요. 평상시에는 완전히 그냥 미국인인데 자기한테 막 뭐라고 하는 박진영한테 야 인마 내가 너보다 2살 형이야 임마 하면서 화를 내기도 하고 평소에는 막 쿨하게 행동하다가도 자기보다 어린애가 버릇없이 하면은 에이 내가 형인데 왜 반말해 임마 하면서 막 그런 친구들도 있고 또 한인 2세들은 주말에 교회 나가면서 술 담배도 안 하고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다니기 위해서 정말 착하게 순수하게 사는 친구들도 많이 있고 근데 반면에 맨날 대마초 피고 술 마시고 한인타운 나와서 망나니처럼 놀고 있는 갱스터 같은 인생 막장 애들도 많고 그리고 1.5세 친구들은 초중고 때 미국으로 건너온 애들인데 비둘기 같은 부류예요. 평화주의 애들. 한인 2세하고도 친하고 유학생 이민자도 친하고 그러니까 미국 정서도 있고 한국 정서도 있어서 성격들이 되게 좋고 그런데 1.5세 친구들의 고충을 들어보면요 정말 미치겠다. 나는 한국 뉴스를 보면 저게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가고 미국 뉴스를 봐도 저게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간대요. 한마디로 한국말도 어설프고 영어도 어설픈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라는 그런 아이러니를 겪고 있다는 고충을 토로하기도 하고요. 또 유학생 부류들은 낮에는 열심히 공부하고 밤에는 아르바이트 하면서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노력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는 반면에 정말 잘 사는 부류들도 많이 있고 또 그렇게 부자 집안은 아니어도 한국에선 그래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친구들이 오기 때문에 띵가띵가 놀면서 공부도 열심히 안 하고 노는 친구들도 많이 있고요. 또 LA 한인 인구가 30만 정도인데 서울로 치면 한 구의 인구이기 때문에 건너면 웬만하면 다 알고 소문도 빠르고 또 누가 누구랑 사귀었네 누구 아들이 하버드 갔는데 누구 아들은 깽단 들어갔다더라 그런 이야기들이 바로바로 돌리기 때문에 한인들의 스트레스가 정말 많은 것 같더라고요. 한인 교민들끼리는 겉으로 보기엔 정말 친하게 사는 것 같아 보여도 실상을 보면요 다들 어떻게 살고 있나 흠잡을 거 없나 라고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보면서 안 좋은 소문도 막 내고 이 대한민국의 축소판 느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일본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처음 미국 갔을 때 다니고 있던 어학원의 대표가 일본 사람이어서 그 학생들의 90%가 일본 애들이라서 LA에서 가장 친하게 지내던 아시안 애들은 일본 친구들이었습니다. 사실 한국에 있을 때는 일본 사람들을 만날 일이 없다 보니까 그 일본인들에 대한 선입견이 있잖아요. 일본인들은 겉과 속이 다르고 음흉하고 뒤통수 치고 얍삽하고 근데 막상 겪어보니까 딱히 그런 건 못 느꼈고 정말 재밌었던 건 그 일본 애들끼리도 서로 지역별로 싸우는 거야. 한 번은 5명 정도 이렇게 술을 마시고 있는데 한 명은 오사카, 한 명은 교토, 한 명은 히로시마, 한 명은 도쿄 이런 식이었는데 재밌는 게 성격들이 다 달라. 나만 한국 사람이고 다 일본 사람이라 주로 제가 하는 질문들을 답을 해주고 있는데 서로 다들 자기네 지역이 좋다면서 막 나한테 어필을 해요. 오사카에서 온 애는 일본에서 유도를 하다 온 친구였는데 덩치도 막 이만해요. 슬램덩크에서 신현철 같이 생겼는데 데니스상 소데스까 나루오도 하면서 굉장히 호탕하고 남자답고 화끈한 친구였는데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은 경상도 남자 같은 느낌. 근데 재밌는 게 이 친구가 교토 사람들을 또 엄청 싫어해. 데니스상 교토 애들
진짜 조심해야 돼. 겉과 속이 달라. 그러면 또 교토 친구가 데니스상 오사카 애들 정말 거칠고 매너 없다. 또 그러면 가만히 있던 또 교회는 데니스상 스미마세. 원래 시골 애들이 좀 시끄럽다. 미안하다. 일본도 워낙 인구가 많고 지역별로 역사가 깊어서 그런지 저 나라는 지역마다 성격들도 다 다르구나. 한 번은 제 생일이어서 4명 정도 데리고 코리안타운 가서 술 마셨는데 그때 한 160불 정도 나왔어요. 근데 그날은 제 생일이니까 제가 쌌어요. 근데 일본 친구들이 데니스 no very expensive no 더치페이 아니다. 한국에서는 생일인 사람이 쏘기도 한다 얘기했더니 그렇군요 하면서 난감해하더니 그러니까 다음날 학교에서 어떤 애는 내 점심을 사준다고 하고 어떤 애는 저녁을 사준다고 하고 어떻게든 돌아가면서 자기가 어제 얻어먹었으니까 내가 오늘은 사준다는 식으로 하는 걸 보면서 자기가 신세진 거에 대해서 갚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걸 보면서 이런 건 참 좋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일본 애들에게 정말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는 일본 애들이 정말 잘 놀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흔히 말하는 잘 논다라고 하면은 뭐 술 잘 마시거나 클럽 가서 춤을 추거나 이런 유흥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잘 노는 게 아니라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하게 조직적으로 인생을 즐기는 느낌이었어요. 한국 유학생들은 주로 코리안타운에서 술 마시고 클럽에서 술 마시고 하우스 파티 하면서 술 마시고 주로 술 마시는 거 외에는 잘 노는 게 없는데 일본 애들은 그쪽 현지 문화에 들어가서 아예 녹아버려요. 한 예로 어학원에 있던 여학생들 몇 명 중에서 춤을 정말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은 헐리우드에 있는 댄스 아카데미를 직접 찾아가서 미국 애들과 같이 수업을 듣고 나중에는 미국 애들과 실제로 공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야구를 좋아하던 애들이 있었는데 다들 고등학교 때까지 야구를 했었대요. 이 친구들도 또 어떻게 서치해서 알아내서 미국인들이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사회인 야구단에 직접 가서 테스트 받고 입단해서 시합도 하고 하더라고요. 한 번은 자기네들 시합이 있다고 구경을 하고 해서 갔는데 아까 제가 말했던 덩치 큰 오사카 친구 있죠, 유도했다는. 근데 그 친구가 투수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정말 잘 던져. 미국 애들이 그의 공을 아예 건드리지도 못해. 시합 끝나고 제가 너 야구 왜 이렇게 잘하냐. 자기는 중학교 때까지 야구했었고 고등학교에 와서 유도를 배운 거래요. 이렇게 일본 친구들은 스포츠를 정말 잘했어요. 그러니까 뭘 하나 하더라도 제대로 하는 거 있잖아요. 농구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고 야구도 제대로 하고 그리고 서핑 좋아하는 친구들은 실제로 LA 롱비치에 직접 찾아가서 서핑 크루에 들어가서 서핑도 하고 또 나중에 자기들끼리 하와이에 가서 서핑 대회 참가하고 하는 걸 보면서 와, 일본 친구들은 정말 잘 노는구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일본은 중고등학교 시절에 공부도 열심히 하지만 이 방과 후에 클럽 활동도 정말 열심히 해서 그 일본 친구들과 술 마시면서 이야기 들어보면요 정말 학창시절의 추억들이 많더라고요. 고시엔 야구대회에서 탈락했던 이야기, 유도 전국대회 나갔던 이야기, 댄스대회 나가서 히로시마 지역에서 우승했던 이야기 이렇게 듣다 보면요 참 재미있어. 그 만화 슬램덩크의 에피소드들이 이 친구들에겐 다 있는 거야. 이렇게 일본 친구들은 학창시절에 멋진 추억이 많구나. 근데 반면에 대한민국은 물론 요즘에 고등학교에도 클럽 활동이 있긴 하지만 근데 우리의 10대들은 너무 학창시절에 공부에 얽매여서 불행한 10대 시절을 보내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미국에서는 코리안타운이나 차이나타운 같은 그 일본 애들의 타운이 없어요. 물론 LA에도 리틀 도쿄라는 일본 상가 밀집 지역이 있는데 그냥 몇 블럭에만 한정되어 있는 정말 작은 곳이고 이 미국에서 중국인이나 한국인이 집단을 이루는 타운이 있는 거에 비해서 일본인들은 그냥 그 미국 자체에 융화되는 느낌이 있어요. 백인, 흑인, 히스패닉처럼 다양한 인종과 결혼해서 사는 분도 많고 또 일본인들은 겉과 속이 다르고 음흉하고 얍삽하다는데 적어도 제가 미국에서 겪은 일본 친구들은 하나같이 유쾌하고 의리 있고 매너도 있던 친구들이라 뭐 그런 걸 못 느꼈는데 혹시 일본에 사시는 교민들 계시면 댓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중국 친구들 이야기인데 중국 이민자들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이민 1세대가 있고 중국 유학생들 이민자가 있고 한데 그 중국 2세 친구들은 그냥 한인 2세 친구들하고 비슷해요. 생각도 비슷하고 옷차림도 비슷하고 깔끔하고 매너 있고 뭐 잘 사는 친구들도 많이 있었고 근데 반면에 이민자나 유학생 부류들은 그냥 전형적인 중국인들 같아요. 이렇게 모여있으면 많이 시끄럽기도 하고 떠들기도 한데 한 예로 제가 코리안타운에서 박대감이라는 고깃집에서 알바한 적이 있었는데 여기는 박찬호 선수, 최희섭 선수, 김병현 선수도 오던 유명한 곳이었어요. 여기에 가끔 중국 유학생들이 밥을 먹으러 와요. 그러니까 흔히 중국인들은 매너가 없고 시끄럽고 안 좋은 이야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확실히 시끄럽긴 해. 이 목소리도 크고 억양이 세다 보니까 시끄럽긴 한데 한 번은 어떤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같이 알바던 형이 서빙하다가 물통을 이렇게 엎질렀어요. 그래서 물이 사방으로 튀기고 특히 몇몇 분들은 완전 옷이 막 젖었는데 뭐 화를 낼 법도 하잖아요. 근데 애들이 깔깔거리면서 나 하면서 지네끼리 막 닦아 휴지로 이렇게 그 물 엎었던 형이 너무 당황해서 정말 미안하다 하면서 고개 숙이고 사과하니까 근데 오히려 사람들이 같이 일어나서 No it's okay no problem don't worry 하면서 괜찮다고 미안하지 말라고. 어떤 친구가 그 옆에 있던 친구한테 야 네가 건드려서 이분이 엎지른 거 아니냐. 아 그런가 하하. 친구들이 막 끼길대고 웃어요. 너 바지에 시한 것 같다. 내가 아까 보니까 너가 저 사람 친 것 같다. 너 잘못한 거 아니냐 라면서 놀리니까 그 사장님이 달려와서 막 혼내려고 하니까 혼내지 말라고. 내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 사람을 친 것 같다라면서 막 덮어주려고 하고 그리고 계산하고 나가면서 그 물컵을 엎은 형한테 개인 팁을 100불 주는 거야. 막 웃으면서 괜찮다 좋은 추억이었다. 내가 이 모습을 보면서 아니 중국 애들은 원래 저렇게 쿨한 건가? 그래서 그때 알고 지내던 스튜어디스 누나가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해줬더니 막 웃으면서 자기도 다양한 국가들의 승객들을 대해봤는데 중국 승객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거칠어 보이고 목소리가 커서 왠지 진상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진상 부리는 것도 별로 없고 승무원이 뭘 실수해도 다들 크게 웃으면서 유쾌
유쾌하게 괜찮다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오히려 일본 승객들이 겉으로 보기엔 다 웃으면서 괜찮다 하면서 하지만 나중에 뒤에 가서 딴소리하고 컴플레인 걸어서 좀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때 그 중국 친구들이 너무 맛이 있었는지 저희 가게에 자주 밥 먹으러 왔었는데 그 친구들이 저를 유난히 좋아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팁을 많이 주니까 제가 잘 기억해주고 챙겨주는 것도 있었는데, 아 데니스 너 중국에 오면은 정말 인기 많을 것 같다, 뭐 잘생겼다, 멋있다, 나는 모르겠는데 뭐 그런 이야기 해줬었고, 또 이 친구들이 진짜 의리가 있는 게 제가 나중에 디제잉 배우기 위해서 헐리우드 클럽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그때 시스템이 제가 초대한 게스트들의 총 매출 대비 몇 % 가져가는 게 있었어요. 그 중국 친구들이 제가 클럽에서 일한다니까 어디냐 내가 팔아주러 가겠다 하더니 주말에 중국 유학생 애들 우르르 불러서 테이블 3개 정도 잡은 다음에 양주를 막 계속 시키는데 그때 클럽 매니저가 저를 껴안았었어요. 아 저 친구들 계속 우리 클럽에 와주게 하면 안 되겠냐고. 그 친구들이 매출을 엄청 올려줘서 저는 그때 인센티브 진짜 많이 벌었었거든요. 내가 정말 고맙다라고 하니까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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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are my friend, you are my brother,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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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정 고마우면 나중에 코리안타운 박대감집 가서 고기 쏴라 하길래 제가 알겠다고 하고 또 그 친구들 데리고 고깃집 가서 고기 사주니까 또 막 맛있게 먹고 좋아하고. 그 중국 유학생 친구들이 부유해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기억하는 중국 유학생들은 참 너무 의리 있고 좋은 친구들. 그 한인 1.5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학교 다닐 때 가끔 백인 흑인 애들이 동양인이라고 깔보고 막대할 때 중국 친구들이 막 우르르 몰려와서 도와준 적이 많았대요. 야 우리 같은 아시안이니까 누가 너 괴롭히면 언제든지 말하라고. 또 그리고 미국에서 악명을 떨치는 갱단이 중국 갱단, 베트남 갱단인데 정말 잔인하대요. 코리안타운에도 옛날부터 한인 갱단이 있긴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없대요. 그러니까 왜 한인 갱단들이 중국이나 베트남 갱단에 비해서 세력을 못 키웠는지 이유가 크게 2가지가 있다는데, 이건 실제로 예전에 LGKK라는 한인 갱단에 있었던 노래방 사장님이 해준 이야기예요. 일단 코리안들 타고난 성격이 너무 온순하대요. 그 성품 자체가 모질고 잔인하지 못해서 악명을 떨치기가 힘들고, 두 번째는 한인 갱단들의 특징이 다른 아시안 갱들에 비해서 효심이 너무 깊대. 밤에는 갱단 일을 하면서 낮에는 부모님 세탁소, 마트 일을 도와주는 경우가 많았고, 또 갱단원들 대부분이 한창 활동하다가도 결국에는 힘들게 이민 와서 고생하는 부모님 때문에 출세해야 한다 해서 나중에 정신 차리고 열심히 장사하거나 공부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 한인 갱단이 중국이나 베트남 갱단에 비해서 크기가 힘들었다, 뭐 그런 이야기가 갑자기 떠오르네요. 또 제가 LA에서 만났던 가장 흥미로웠던 친구들이 있었는데 바로 몽골 애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코리안타운에서 몽골 애들이 주로 하던 일이 발레 파킹이랑 나이트클럽 가드였는데, 보통 코리안타운 유흥과 발레 파킹은 멕시칸 애들이 많이 했는데 어떤 큰 몰에 가니까 한국 애들이 발레 파킹을 하고 있는 거야. 거기에 발레 파킹 관리자라고 해야 하나? 그 친구가 딱 교당 같은 데 딱 서서 막 현장을 지휘하고 있고, 덩치 큰 애들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발레 파킹 하고 있는데, 근데 같은 코리안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이질감이 느껴지고 다들 눈매가 너무 매서워. 이렇게 발레 파킹 짱으로 보이는 애는 머리를 이렇게 망나니 마냥 이렇게 머리를 풀어헤치고 뭘 질겅질겅 씹으면서 이렇게 일하는 친구들을 째려보면서 이렇게 막 일하고 있는데 진짜 무섭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니까 한국말이 아닌 거예요. 중국말도 아니고 일본말도 아니고 뭐 글란 것은 마투 예스게트 마큰 갔다 예스게름 맥게, 그게 뭔 말이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몽골 말이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으로 코리안타운에서 제일 큰 나이트클럽 갔었는데 이름이 뭐 리프리빗이었나 그랬는데, 근데 그 앞에 서 있는 가드 애들이 얼굴은 한국인인데 떡대가 막 어마어마해. 190에 막 120kg 넘어 보이는 애들이 이렇게 막 서 있는데, 야 저 한국 애들은 뭘 먹고 저렇게 큰 거야 했는데 알고 보니까 몽골 애들인 거야. 강호동은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다들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그러니까 클럽 입구 쪽에서 지들끼리 막 몽골말 하면서 웃고 있는데 진짜 무서워요. 그 애들의 얼굴을 보면서 와 진짜 예전에 이렇게 생긴 친구들이 말 타고 유럽 쳐들어갔을 때 유럽 친구들이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때 제 몸무게가 90kg 정도였고 제가 웬만하면은 눈을 안 까는데 그 친구들이 쳐다보니까 저도 모르게 눈을 깔았어요. 진짜 인상 깊었던 게 그 가드 애들이 테이블에 뭐 올려놓고 계속 뭘 이렇게 질겅질겅 씻고 있는데 뭐야 하고 보니까 비닐봉다리에 생소고기 덩어리 같은 걸 놓고 계속 그거를 칼로 베어서 말주 먹듯이 계속 먹고 있어. 그렇게 줄 서 있는데 어떤 백인 남자애가 클럽 안에서 난동을 부렸나 봐요. 밖으로 끌려 나왔는데도 계속 소리 지르고 난동 부리니까 그 의자에 앉아있던 몽골애가 씩 웃으면서, 그 백인애도 덩치가 작은 애가 아니었는데 이렇게 멱살을 잡고 들고 나가더니 밖으로 던져버리고 또 하하하 웃으면서 지들끼리 막 하이파이브 하고 또 생고기 썰어 먹고, 마치 대화의 내용이 야 뭘 그렇게 심하게 다루냐 살살하지 그런 이야기 같아. 근데 막상 또 말 걸어보면 다들 또 되게 착해요. 너 언제부터 일했냐, 언제 미국에 왔냐, 뭐 이런저런 이야기 했는데, 그러니까 자기는 몽골에서 씨름을 했었고 씨름했던 친구들이 몽골에서 할 게 없으니까 이렇게 미국에도 일하러 오고 유럽에도 일하러 가고, 주로 클럽 가드나 힘쓰는 일 그런 거 많이 하러 이렇게 외국으로 많이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자, 여기까지 말고도 참 미국에서 재미있는 일도 많이 겪었는데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썰을 더 풀도록 하겠습니다.